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토픽이 바뀌었습니다. B, the particulate nature of matter 이렇게 돼 있죠. 파트 A에서는 우리가 뭘 했어요? 주로 이제 뉴토니안 메카닉스 위주로 하고 물론 뭐 상대성 이론도 좀 들어갔었지만은 했었었는데 이제 그때 거기서는 나오는 물건들 우리가 관심사를 갖고 있는 물건들이 전부 사실은 점이었어요. 점. 뭐 사람도 나오고 무슨 뭐 비행기, 자동차, 개, 고양이, 소, 뭐 말 등 나오지만 걔네들은 사실은 매스 포인트로 생각하고 그리고 했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만 해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 설명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은 굉장히 힘든 그런 케이스가 있단 말이지. 예를 들어서 이 방 안에 기체 분자들이 많이 있다. 얘네들 기체 분자들이 있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이 상태를 어떻게 표현을 하고 싶다.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이제 떠오르는 방법은 뭐냐면 기체 분자 하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걔네들의 빌러스를 또 하나 재면 되는 거고 걔네들이 어떻게 움직인다. 지금 현재 우린 지금 고전역학을 하고 있으니까 고전역학적으로 지금 어떤 딱 하고 고정을 시켜놓은 다음에 그 순간에 빌러시티를 전부 다 알고 있으면 그럼 시간이 1초 지나면 얘네들이 어떻게 될 것이고 2초 지나면 어떻게 될 것이고 이런 거 다 따라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론적으로는. 근데 그게 가능하냐고.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는 무수하게 많은 엄청나게 많은 그런 어떤 파티클들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그런 현상들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우리가 느끼는 그런 것들은 마크로스코픽한 그런 현상을 우리 느끼는 거고 그 속에 있는 파티클들은 마이크로스코픽한 것들인데 그런 마이크로스코픽한 걸 다 따라다니기에는 너무 힘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지. 특히나 이런 열과 관련된 그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렇단 말이야. 어떤 물건이 있어. 어떤 물건이 있는데 어떤 건 뜨겁고 어떤 건 차갑다고. 이 물건이 있는데 이 물건이 혼자냐고. 이 물건이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들여다보면 우리 뭘 알고 있어요. 아톰이라는 거 있고 몰리큘이라는 거 있고 여러 가지 조그마한 분자들, 작은 저거 파티클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물건 하나 이루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 이 속에 얘네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보이진 않죠. 느끼지도 못해. 우리가 느끼는 거는 딱 만지면 어떤 건 뜨겁네. 어떤 건 차갑네. 이런 건 느낀단 말이야. 얘네들이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 거지. 걔네들의 에너지가 높으면 우리 뜨겁게 느낀단 말이지. 에너지가 높다는 얘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야? 키네틱 에너지 당장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얘네들이 막 빨리빨리 움직여가지고 우리 손을 댔는데 막 많이 부닥쳐 많이. 세게 부닥쳐. 자주 부닥쳐. 이러면은 이거 온도가 높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온도 에너지가 낮아가고 꿈틀꿈틀 아주 천천히 꿈지럭꿈지럭 움직이고 우리 부닥쳐도 별로 세지도 않고 그러면 이제 템퍼러처가 낮다, 온도가 낮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요 파트 B는 요거는 그러니까는 파트 A랑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어떤 현상을 설명을 할 텐데, 근데 그것들을 사실은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데 파티클 하나하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파티클의 집합으로서 어떤 상태, 스테이트 베리어블이라는 게 종종 나올 텐데요. 자,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이 파트 B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thermal energy transfer라는 것부터 시작을 할 테고 중간에 보면은 이제 기체에 관한 얘기도 있고 그리고 thermodynamics라는 것도 있고 심지어 이제 그것을 조금 확장을 해서 좀 프랙티컬하게는 그린하우스 이펙트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 문제랑 관련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전기 회로도 있습니다. 전기가 흐른다는 거. 전기가 흐른다는 것도 이번 차지가 뭔지 알지? 차지가 있는데 차지가 혼자 딱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거든. 이게 무수히 많은 차지들이 어떤 뭐 일렉트릭 필드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얘네들이 이제 움직여가는 그러면 이제 차지가 트랜스퍼되는 그런 현상 같은 것들도 이제 설명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점들이 모인 거, 조그마한 파티클들이 많이 모인 거, 그런 거에 대한 공부다. 이런 걸 생각하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이제 Thermal Energy and Transfer가 이제 첫 번째 B의 1번, 이 B 파트 중에 이제 첫 번째 거고요. 그 중에 첫 번째 시간은 Thermal Concept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뭐 주절주절 설명한 게 여기 있는 거죠. 자, particle model of matter라고 그랬는데 어떤 모델이 파티클이 있어, 어떤 물건이 있단 말이야. 물건이 있으면 그 안에 아톰들이 있을 거 아니야. 아톰들이 또 자기들끼리 뿔뿔이 있지는 않을 거 아니냐고. 자기들끼리 연결이 돼 있겠죠. 어떻게든 간에. 그게 뭐로 연결돼 있겠어? 모르지. 어떤 뭐 인터랙션이 있겠지. 우리가 지금 당장 눈에 띄지는 않겠지만은. 그런데 이제 그것들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자 이거지. 얘네들은 이제 여기 스프링처럼 되어 있는데 뭐 스프링도 좋은 모델이긴 해요. 이게 스프링 꼭지 마치 그 침대 매트리스 열면은 그 안에 있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인터랙션이 있다는 거고. 그 인터랙션에 이게 얼마나 세냐. 걔들이 질 땡기는 힘, 얼마나 세냐 또는 얼마나 약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물질이 다른 거죠. 페이스가 다르다고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솔리드, 무슨 뭐 리퀴드, 그 다음에 가스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거 뭔지 알지? 고체, 액체, 기체란 말이야. 이게 고체라는 건 뭐 하는 애들이냐? 얘네들이 있는데 지들끼리 땡기는 그런 포스가 상당히 강한 그런 애들이고 리퀴드는 그보다는 좀 약하고 비교적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하지만 볼륨 전체가 변하지는 않고 물 한 컵 있으면 한 컵 있잖아. 그 안에 있는 물 분자들은 막 왔다 갔다 움직일 거야. 속에서 지멋대로. 하겠지만 물의 볼륨 자체가 막 심하게 변하지는 않는 거죠. 반면에 가스 같은 건 어때? 가스는 더욱더 인터랙션이 작은 거란 말이야.
인터랙션이 작고 제들매들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가스는 볼륨이 특정이 안 되죠. 가스 몰리큘만 가지고는 볼륨이 특정이 안 돼요. 어떤 컨테이너에 따라 볼륨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 가스들을 조그마한 똑같은 이 파티클들 이런 것들을 지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를 조그마한 그릇에 담으면 볼륨이 그만큼이 되는 거고 많은 그릇에 큰 그릇에 담으면 볼륨이 그만큼이 되는 거고 이런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뭐 구태여 뭐 공부를 책을 보고 열심히 외우거나 그러지 않아도 이거는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걸 좀 염두에 좀 두면서 진행을 해봅시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케미스트리를 배웠으면은 아마 한두 번은 다 봤을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몰리큘이라든가 아톰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종종 할 거란 말이야. 방금 전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조그마한 파티클 많이 모인 것들이라고 그랬으니까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혹시 헤밀스에서 배운 학생도 있을 테고 아마 저기 뭐 인테그레이트 사이언스 같이 이제 기초 과목에서 이제 배웠긴 했을 텐데 안 배운 학생도 있을까봐 이제 참고로 하라고 해놓은 거예요. 요거 보통 이제 아톰을 쓰는 방법이죠. X라는 게 엘리먼트인데 여러분 뭐 이런 거 알아? 하이드로젠 이렇게 돼 있으면 H라고 보통 씁니다. 여기 이제 1번 뭐 이렇게 돼 있고 뭐 힐리움 그러면은 이렇게 H라고 쓰고 뭐 2, 4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 1번, 2번 이런 것들이 이제 아토믹 넘버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피리어딕 테이블이라는 걸 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피리어딕 테이블이라는 게 이 아토믹 넘버에 의해서 쭉 하고 저기 배열을 한 거죠. 여기 위에 있는 숫자 요거 왼쪽 위에 있는 숫자 요거는 매스 넘버라고 그래 가지고 프로톤의 숫자하고 뉴트론의 숫자를 이제 합한 거예요. 자, 요것들을 따로 다루는 그런 파트가 따로 있습니다. 이제 그때 가면 자세히 할 텐데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돼요. 이거 아톰 이렇게 생긴 거 모르는 사람 어딨어? 그렇지? 여러분 뭐 우리가 뭐 이 사실은 이 파트 B에 이 주제는 아니지만은 이런 거 중간에 뉴클리어스 있고 일렉트론 바깥에 막 돌고 있고 막 이런 거 대강 알고 있잖아요. 마치 지구 주변 달이 있고 무슨 태양 주변에 다른 행성들이 있고 이렇듯이. 자, 그다음에 mass density 그랬는데 mass density 문제 알죠? density 단위 볼륨당의 mass가 되는 거죠. 걔네들 보면은 mass density보다 number density예요. 잘못 말했어요. number density. 그러니까 단위 저기 mass를 얘기하기 전에 단위 볼륨당 개수가 얼마나 있느냐 이거지. 아까도 봤지만 솔리드는 비교적 촘촘하게 모여있는 애들이고 리퀴드는 좀 띄엄띄엄 있는 애들이고 가스는 좀 더 많이 떨어져 있는 애들이니까 얘들 높겠죠. 단위 면적당, 단위 볼륨당 넘버들은 솔리드가 한 10에 29승 정도 된다 그러네요. 그 다음에 낸시 같은 경우는 벌써 한 1000분의 1 넘게 차이가 나죠. 이 정도로 이제 띄엄띄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토믹 매스 유닛이라는 거 앞으로 여기 있는 이거 매스 넘버 이것이 이제 우리가 대강 생각하는 이제 매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정확하게 AMU라고 아토믹 매스 유닛이라는 거는 요 카본이 이제 6번이에요. 6번 카본의 매스 넘버가 12짜리인데 요 카본을 12 IMU, U라고 놓고 다른 것들을 이제 한 겁니다. 다른 것들을 비례식으로 표현한 거. 이것들 아토믹 매스 유닛이라고 그래요. 간단하게 프로톤, 그 다음에 뉴트론 이런 것들은 아토믹 매스 유닛이 그냥 1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실은 1. 얼마 조금 달라요. 하지만 대강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몰이라는 거. 자, 이게 몰이라는 얘기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 몰이라는 거 들어봤을 수도 있고 안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이제 우리가 또 얘기할 때 이런 여러 가지 파티클들을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 파티클들이 무지하게 많은데 이걸 다 셀 수가 없잖아. 10의 몇십 승. 이거 어떻게 해. 그래가지고 걔네들 모아가지고 어떤 한 단위를 만들자고. 보통 이제, 리즈너블하게 우리가 쓰기 편한 이제 그런 단위를 만들자고 한 게 이제, 몰이에요. 몰이라는 게 뭐냐면은 아보가드로의 넘버라는 게 있어요. 6.02 곱하기 10의 23승이라는 게 아보가드로의 넘버고 하여튼 어떤 파티클이든 간에 이만큼 모이면 그거를 1몰이라고 하자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카본이 뭐 12다, 뭐 12U다. 이게 무슨 소리냐 대체. 아토믹 매스 유닛이라는 건데 카본을 1몰을 모으면 걔네들이 12g이라 이거예요. 네, 그런 뜻이 돼요. 네, 그걸 어떻게 컨버전 팩터죠. 이런 AMU하고 우리가 실제로 알고 있는 그램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컨버전 팩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만큼 모이면 그것도 1몰이다. 이렇게 일단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미 아는 학생은 좋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 혹시 케미스트리 한 번도 안 배웠다 이런 학생들 위해 가지고 잠깐 설명을 해놓은 거고 우리 앞으로 나가는 거랑은 큰 상관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우리 사이언스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얘기죠. intensive property 그리고 extensive property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intensive property라는 거는 양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어떤 방에 있는데 공기가 있는데 공기에 밀도가 있을 거 아니야. 공기의 밀도. 단위 볼륨당의 덴시티가 있는 거죠. 공기를 요만큼을 잡았대요. 우리 지금 어떻게 얘네들이 이게 칸막이로 돼 있지 않으니까 이런 방에 요만큼의 공기의 덴시티하고 아니면 이쪽에 이만큼의 공기의 덴시티하고 똑같죠. 양과 상관없는 거지. 양과 상관없는 게 이제 인텐시브 프로퍼티고 양이 많아지면 많아지는 거. 이런 것들이 익스텐시브 프로퍼티라고 보는 거죠. 볼륨 같은 거. 요만한 볼륨, 많은 볼륨 달라지잖아. 매스도 마찬가지야. 조금 요만큼 모아놓은 거, 많은 거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덴시티는 인텐시브 프로퍼티고 그다음에 매스라든가 볼륨이라든가 이런 건 익스텐시브 프로퍼티죠.
temperature. 우리 이제 temperature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할 건데 오늘 되게 얘기를 많이 할 텐데 이게 temperature 같은 것도 intensive property죠. 뜨거운 물 조금 떠가지고 온도를 재나 아니면 많이 떠가지고 온도를 재나 온도 자체는 똑같죠. 열량은 물론 어떤 에너지라든가 이런 것들 단위 덩치가 크면 많이 갖고 있는 거지. 하지만 temperature는 똑같을 거 아니야. 그래서 intensive property does not depend on the system size or amount of material in the system 이렇게 돼 있고 density라든가 temperature라든가 또는 뭐 딱딱한 물질 성질 같은 거 또는 electrical resistivity 이렇게 돼 있는데 전기의 저항이에요. 전기와 전류가 어떤 물질이 있으면 전류가 얼마나 잘 흐르는 거를 방해하는 그런 성질 이런 것들이 electrical resistivity라고 그러는데 그 물질의 성질 같은 거 아니 물질의 어떤 특성 걔네들이 고유한 성질 이런 것들이 이제 intensive property죠. 반면에 많이 모아놓으면 변하는 거 이런 것들이 extensive property라는 거예요. additive for independent non-interacting subsystem proportional to the amount of material in the system.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죠. material을 많이 모아놓으면 proportional하게 올라간다 이런 얘기죠. 에너지라든가 길이, mass, 볼륨, 차지, 모멘텀 이런 것들 많아지면 많아지는 거지. 그 이그젬플로 들어가지고 이렇게 물어봤다면 만약에 A라는 물건이 있는데 이걸 싹둑 잘랐어. 잘라가지고 C, B로 이렇게 나눴어요. 두 개 합하면 이제 A가 되는 거지. 그런데 a piece of glass is broken into two pieces of different size, rank in order from largest to smallest. The mass density 그랬는데 mass density가 뭐라는 거예요? mass density라는 거는 intensive property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intensive property니까 A나 B나 C나 다 똑같다 그러면 되죠. mass density. 보통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요런 글씨 하나? 요렇게 쓰기도 하고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릭 캐릭터로 이제 rho라고 쓰는데요. 자, 요것이 보통 density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스템에 적용을 해봅시다. 각자 우리는 열심히 파티클을 열심히 했었는데 그것들을 이제 시스템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 풍선 있네요. 풍선 같이 이렇게 있고, 자, 그 안에 이제 옥시전 몰리큘이 있다. 몰리큘이라는 게 이제 간 덩어리죠. 여러분들 케미스트에서 배웠을지 모르겠는데 옥시전은 보통 이제 공중에 떠다니는 옥시전은 둘이 다녀요. 이게 다이아토믹 몰리큘이라고 합니다. 옥시전과 하나, 아톰이 아니라 하나 두 개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코밸런트 분등을 해가지고 이렇게 덩어리를 다녀요. 그건 몰라도 돼요. 하여튼간에 어떤 기본 단위가 있다고 쳐봐. 옥시전 몰리큘 이렇게 있어. 이게 볼륨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볼륨 뭔지 알죠? 볼륨 모르는 사람 없다고. 그 다음에 프레셔 뭔지 아나? 프레셔 뭔지 알지? 프레셔. 정확하게 디파인한 적은 없어요. 여기까지는. 이제 프레셔는 정확하게는 무슨 얘기냐면 단위 면적당 가해지는 포스예요. 그게 프레셔입니다. 그래서 여기 프레셔라는 건 뭐냐면 얘네들이 자기들끼리 막 왔다 갔다 움직일 텐데 이런 컨테이너가 있을 거 아니야? 컨테이너. 이게 뭐 이제 뭐 풍선 같은 거지만 풍선 벽에다 막 꾹꾹 부닥칠 거 아니냐고. 튕겨 나간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지? 임펄스라는 게 있잖아. 옛날에 배웠던 거 다 나온다, 그렇지? 임펄스라는 게 있단 말이야. 그 임펄스라는 건 결국 무슨 얘기예요? 포스로 연결이 되잖아, 그렇지? 단위 면적당 부닥치는 것들. 그래서 이 어떤 물건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온도 얘기할 텐데 이제 템퍼러처가 얼마, 볼륨이 얼마, 그리고 프레셔가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거라는 거지. 자, thermodynamics가 이제 그런 거예요. Deals with the values of properties of the system as a whole. 이게 무슨 소리야? 얘 하나 왔다 갔다 하는 velocity 이런 거에는 관심 있는 게 아니죠. 이게 아니로 pressure, 볼륨, temperature 이거 하나의 덩어리 이 전체적으로 이 전체를 represent하는 어떤 variable들 이런 것들 이제 state variable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로 표시를 할 거라는 거죠. Study of application of the thermal energy 또는 뭐 of the system 이런 것들 이제 thermodynamics라고 그래요. 뭐 thermal physics라고 하는데 thermodynamics라는 건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pressure라든가 볼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관련된 것도 많이 들어간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이거야. thermodynamics, 뭐 thermal physics 이런 것들 우리가 할 거라고. 자, position and velocity of the molecule in the two balloons are not the same. 그렇겠죠. 얘네들이 막 움직여. 근데 얘가 움직이는 거, 막 1대1로 매칭이 돼가지고 얘가 이렇게 움직이면 얘도 정확하게 움직이고 얘가 이렇게 움직이면 얘도 정확하게 움직이고 그건 아니잖아. 얘네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를 거 아니야. 속에 있는 무수한 파티클들이 있는데 걔네들 지멋대로 막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하지만 프레셔를 재봤더니 같더라. 볼륨을 재봤더니 같더라. 템퍼처 같더라. 그러면은 이 두 개의 시스템은 마크로스코픽하게 같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테이트 같은 스테이트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란 말이지. two systems are not identical on the molecular scale. 그러니까는 두 개로 스테이트 베리어블이 같더라도 몰리큘러 레벨은 막 다르더라도 전체적인 스테이트 베리어블은 같다는 거죠. 그래서 two systems are identical in that they are the same size and shape and contain the same number of molecule.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지. 자, state variable 몇 번 얘기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state variable이에요. 어떤 점점점점 걔네들의 인디비주얼한 velocity나 이런 건 모를지언정 걔네 어떤 시스템을 describe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마크로스코픽한 상태다.
The parameters used to characterize or describe a macroscopic system measure a property of the system that is independent of how the system changes from one state to another. 뭐 이랬네요. 이건 이제 state variable 무슨 뜻이냐면은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 어떤 볼륨이 얼마가 있다, 에너지가 얼마가 있다, 템퍼처가 얼마가 있다 그러는데 걔네들이 다이내믹하게 변할 거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템퍼처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현재 템퍼처 한 10초 전에 다른 템퍼처가 있을 수도 있는 거야. 뭐 이렇게 막 변해서 이렇게 왔단 말이지.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스테이트 베리어블이라는 건 뭐냐? 지금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거지. 과거의 인포메이션을 갖고 있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어떤 상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어떤 상태가 있는데 얘가 어떤 상태를 거쳐왔는지 뭐 다른 어떤 뭐 이렇게 할까? A라는 게 이제 B가 됐어. B가 됐는데 요게 바로 올 수도 있지만 뭐 다른 어떤 C라는 거를 거쳐가지고 올 수도 있는 거고 뭐 D라는 걸 거쳐가지고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B면 그냥 B야. 얘는 C를 거쳐온 B, 얘는 D를 거쳐온 B 이런 거 아니란 말이야. 스테이트 베리어블이라는 건 뭐냐면은 패드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있는 상태, 그 상태를 나타낼 뿐이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변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미케닉스 할 때 컨서버티브 폴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잠깐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컨서버티브 폴스 얘기하고 그러면은 컨서버티브 폴스라는 거는 웍이라는 거. 컨서버티브 폴스가 이제 웍을 통해 가지고 이제 변하긴 변하는데 어떤 웍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패드에 따라서. 근데 이 컨서버티브 폴스라는 게 있으면 포텐셜 에너지라는 게 디파인되고 포텐셜 에너지라는 거는 얘가 지금 어떤 과정을 거쳐서 왔는지 관련이 없다는 거죠. 웍이라는 거는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웍이라는 거는 패드 디펜던트하다. 얘가 어떤 패드를 거쳐가지고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가는지 웍은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포텐셜 에너지, 그 상태는 포텐셜 에너지라는 거 지금 현재 상태만 보는 거죠. 그것도 스테이트 베리어블이에요. 그런 컨셉이에요. 근데 그런 게 뭐가 있느냐? 볼륨, 프레셔, 매스, 덴시티, 더멀 에너지, 몰즈, 그다음에 템퍼처 등등등.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그런 여러 가지 베리어블들 전부 스테이트 베리어블이에요. 사실 비밀을 얘기해 주면은 하여튼간 다 스테이트 베리어블이라고 생각하면 돼. 딱 두 개 빼고. 그 두 개가 뭐냐면은 웍 그리고 힛. 요게 이제 많이 나올 거예요. 웍하고 힛. 요거는 스테이트 베리어블이 아니야. 그거는 패드 디펜던트한 거예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웍을 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힛이 들어오고 나갔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는 그냥 다 스테이트 베리어블이다. 이렇게 믿고 있어도 돼요. 적어도 우리 뭐 시험에 나오는 거로는 뭐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system is said to be in thermodynamic equilibrium if the state variable are constant and not changing over time 그랬는데 자, thermodynamic equilibrium하고 thermal equilibrium은 뭐가 다르냐? thermal equilibrium은 temperature에 만 이제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양쪽에 두 개가 템퍼처 똑같다면은 두 개는 더멀 이퀄리브리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템퍼처 똑같다면은 넷 힛이 없는 거죠. 이제 힛 얘기도 할 텐데 여러분 이제 힛이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뭐 셀프 컨시스턴트하게 하려다 보니까 이제 쭉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다 아는 거 아니에요. 힛이 뭔지 다 알잖아. 템퍼처가 뭔지 다 아는 거지. 두 개의 시스템이 있는데 템퍼처 똑같다. 그러면은 넷 힛 체인지는 없는 거지. 템퍼처가 다르면 뜨거운 템퍼처 있는 곳에서 차가운 템퍼처 있는 곳으로 힛이 흘러 지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으면 없는 거죠. 넷 체인지는 없는 거지. 근데 넷 체인지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냥 뭐지 프리즈 이건 아니란 말이야. 계속 다이나믹하게 움직여. 근데 네트로 없다는 거야. 뭐 케미컬 리액션이라는 거 들은 거 아니에요. 케미컬 이퀄리브리움이라는 거 들은 거 아니야. 포워드 리액션, 리버스 리액션, 스톱 이게 아니고 포워드 리액션 계속 있고 리버스 리액션 계속 있는데 네트로 보면은 없는 거랑 마찬가지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게 이퀄리브리움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더멀 이퀄리브리움은 이제 주로 템퍼처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고 더모다이내믹 이퀄리브리움이다 이렇게 되면은 템퍼처 말고도 다른 어떤 피지컬한 거, 프레셔라든가 이런 것들 관련이 있는 거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이쪽은 조그만한 물건이 이렇게 있고 큰 물건이 이렇게 있다고 쳐봐. 양쪽의 템퍼처 똑같아. 여기는 프레셔가 높고 여기는 프레셔가 낮아요. 여기는 볼륨이 작고 여기는 볼륨이 크다고. 두 개 곱한 게 똑같아. 이건 나중에 가스로 할 때 나올 거예요. 자, 그랬을 때 프레셔가 여기는 쫙 움츠러들어가 있지만 프레셔가 높단 말이야. 하지만 템퍼처가 같단 말이야. 이쪽에 템퍼처 같게 만들었어. 그러면 어떻게 돼? 힛은 왔다 갔다 안 해. 하지만 어떻게 되겠어요? 이 프레셔가 높은 애가 낮은 애를 막 밀고 들어갈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더모다이내믹 이퀄리브리움이 아닌 거지. 더멀 이퀄리브리움은 돼요. 힛이 템퍼처 똑같으니까. 더멀 이퀄리브리움이라는 거는 템퍼처가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더모다이내믹 이퀄리브리움이라는 거는 템퍼처 말고도 이런 프레셔라든가 다른 스테이트 베리어블이 같아야 되는 이제 그런 형태를 얘기하게 됩니다. The system can be specified only if the system is thermal equilibrium internal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자 어떤 스테이트라는 게 뭐야? 스테이트라는 게 있어야 스테이트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스테이트라는 거는 스테디 상태가 되어야 그런 스테디가 정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막 변하고 있다. 이런 거 볼까? 이만한 컨테이너가 있는데 이쪽에 여기는 공기를 꽉 채워놓고 여기 비어 있어요. 구멍을 빵 뚫었어. 그럼 얘들이 슉 하고만 나갈 거 아니야. 막 변하겠지, 그렇지? 막 변한단 말이야. 막 변하는데 이때 프레셔가 얼마냐? 이렇게 디파인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쭉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튀어나갔어. 그다음에 그래가지고 이게 다시 이퀄리브리움 상태가 됐어. 자, 그러면 그때 프레셔가 얼마? 이건 말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스테이트 베리어블이라는 건 뭐냐면은 현재 막 트랜지언트 상태로 마구마구 변하고 있을 때는 스테이트 베리어블이라는 게 사실 없어요. 뒷반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스테이트 베리어블이 되려면 더멀 이퀄리브리움 상태가 유지가 돼야 돼. 그런데 스테이트가 변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제 개념적으로 나머지 더블 할 때 다시 나오겠지만 개념적으로 쿼지 스테릭하게 조금씩 변한다고 생각하고 요때 스테이트 이렇게 정하는 거지. 그게 아니라 갑자기 이것처럼 펑쳐가 됐다. 그렇게 되면은 얘가 이 중간에 이 시작과 끝은 있어도 중간에 변하는 동안에 스테이트 베리어블이라는 거는 디파인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temperature. 이미 뭐 얘기했죠. temperature가 뭐야, 그래, temperature가.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이걸 무슨 아주 과학적인 어떤 뭐 논문을 써라 이것도 아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뜨거운 거, 차가운 거, 이게 temperature지 뭐. 마크로스코프 play the measure of the hotness and coldness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heat은 뭐냐? heat은 조금 달라. heat은 temperature가 다르면 에너지랑도 달라요. heat하고 에너지는 좀 달라요. 에너지라는 건 어떤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죠, 말 그대로. 얘네들 어떤 양이야, 갖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 템퍼처 차이가 나면은 힛이 흘러간다고. 에너지가 흘러간단 말이야. 높은 에너지에 높은 템퍼처에서 낮은 에너지로 에너지가 지나간단 말이야. 흘러간단 말이야. 그거 힛 플로우, 지나가는 템퍼처의 그 에너지의 차이 지나가는 거, 그거 이제 플로우 되는 거, 그거를 힛이라고 그래요. Energy that passes from one system to another by virtue of temperature difference. 요거를 힛이라고 그래. 그게 그거 아니야? 좀 달라요. 다릅니다. 나중에 이거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내가 바로 이해가 안 될지도 모르겠는데 이제 여러 번 이제 비슷한 얘기를 되풀이하다 보면 그런 게 힛이구나 생각할 수 있겠어요. 템퍼처가 달라. 에너지가 지나가는 에너지 그거를 힛이라고 한다고. Not a state but a difference between two states. 이게 state와 state의 차이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는 path variable이다. path variable.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이제 스테이트 베리어블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hit하고 work도 나올 거야. 더모다이내믹스 할 때 work도 나올 거예요. 근데 work하고 hit하고는 path 베리어블, path에 따라 다르다 이거죠. 이게 처음에 막 이제 C 지나가. 이러면 에너지가 높아지고 낮아지고 하겠죠. 자, 그렇게 돼가지고 템퍼처가 똑같아진다. 그러면 더멀 이퀄리브리움이 되는 거고. 그럼 히트 플로우가 더 없죠. 히트 플로우가 없다는 거하고 템퍼처가 똑같다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템퍼처가 같다. 그러니까 템퍼처 그레디언트가 있어야, 템퍼처 차이가 있어야 그래야 힛이 흘러. 템퍼처 같아지면 그러면 힛은 안 흘러. 자, 그거를 더멀 이퀄리브리움이라고 그래요. 더모다이내믹 이퀄리브리움은 아니야. 그건 약간 달라. 그것도 다른 거 포함을 시켜야 돼. 프레셔라든가 이런 것도 포함을 시켜야 돼요. 더모다이내믹 이퀄리브리움은. 그런데 더멀 이퀄리브리움은 템퍼처 하나로 결정이 돼. 혹시 문제 이런 거 정도 나올 수 있어요. 더멀 이퀄리브리움을 결정하는 스테이트 베리어블이 뭐냐? 템퍼처 하나, 오로지 하나, 다른 거 필요 없어. 템퍼처 같다. 그럼 무조건 더멀 이퀄리브리움 같아요. 템퍼처 같다. 그럼 힛은 빵이에요. 템퍼처 차이가 있어야 그래서 힛이 흐른단 말이야. 다른 식으로 프레셔를 조정하든가 볼륨을 조절하든가 해가지고 힛이 있어라.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어. 힛이 있으려면 무조건 템퍼처 차이가 있어야 그래야 힛이 있어요. 그거 기억하면 됩니다. 자, 뭐 주절주절 설명한 게 여기 있는 거네요. 자, thermal equilibrium occurs when there is no net transfer of thermal energy between two objects. thermal energy transfer가 없다는 것 자체가 템퍼처가 똑같다는 거예요. And the temperature is uniform throughout the system. 이렇게죠. There is no net transfer of thermal energy between two objects. 자, thermodynamic equilibrium은 뭐냐? Occurs when all intensive and extensive thermodynamic property. 그러니까 뭐 아까 얘기했던 뭐 볼륨이나 뭐 이런 것들, 프레셔라든가 이런 거, constant. There is no tendency for spontaneous change. 그런 것들이 정체되어 있는 거죠. 다 똑같다. 그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걔네들이 한쪽으로 밀고 나가고 이런 식으로 변하지 않고 스테이트 상태가 된 상태라는 거지. 스테이트 베리어블이 다. 이 시스템 is in thermodynamic equilibrium when it's mechanical, chemical, and thermal equilibrium. 미케니컬하다는 게 아까 프레셔 얘기한 거고요. 케미컬하는 건 이제 걔네들의 이제 개수라든가 어떤 케미컬 반응을 통해 가지고 생길 수 있는 그런. 뭐 케미컬 반응을 하면은 몰리큘 숫자가 바뀌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도 이제 케미컬 리액션도 더 이상 없고. 그 다음에 넷 리액션이 없고, 그 다음에 더멀 이퀄리브리움 상태까지 포함시키는 거. 그래서 더멀 이퀄리브리움하고 더모다이내믹 이퀄리브리움 이게 좀 더 이제 큰 컨셉이라 다른 것까지 더 만족을 시켜야 되는 거죠. 조건이 많은 거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잘못 썼을지도 모르겠네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조건이 많아. 이게 조건이 많다고. 조건이 많으니까 이거 이제 얘기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 돼요. 어떤 게 더멀 이퀄리브리움이면서 그 다음에 더모다이내믹 이퀄리브리움이 아닐 수는 있는데 더모다이내믹 이퀄리브리움이면서 더멀 이퀄리브리움이 아닐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충분 조건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겠네요. 이렇게 표현해야겠네요. 이렇게. 더멀 이퀄리브리움이라는 게 이게 조건이 많으면 많을수록 줄어드는 거 아니야. 이 조건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 두 개를 이제 크게 수학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비교하면은 더멀 이퀄리브리움이 더모다이내믹 이퀄리브리움까지 이제 포함하는 컨셉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자, 제로 법칙이라는 건 뭐냐? 이것도 그냥 여러분들 교과 과정에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책 같은 거 보다 보면 나올 수 있는 건데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써놓은 겁니다. 어떤 A라는 애, B라는 애, C라는 게 있다. 이게 너무 뻔한 얘기야, 사실은. 만약에 A라는 애랑 B라는 애랑 템퍼처 똑같다. 그러니까 더멀 이퀄리브리엄이라는 얘기죠. 그다음 B라는 애랑 C라는 애랑 템퍼처 똑같다. 더멀 이퀄리브리엄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얘하고 얘도 템퍼처 똑같다. 아니,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지?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으면 그럼 얘랑 얘랑도 같아야 될 거 아니야. 당연하죠. 자, 그래서 그게 의미하는 게 뭐야 이게? Everybody has a property called temperature라는 게 있고, when two bodies are in thermal equilibrium, their temperature are equal, 그리고 vice versa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only one property of system is the temperature determines when the heat will flow between it and another system. 아까 얘기했던 거고 이거.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heat flow하고 heat flow라는 거를 결정하는 유일한 그런 property가 temperature다. 이제 그걸 이제 설명하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temperature를 제대로 정의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well defined function 이라고 그러죠. 를 만들기 위한 거라고 생각해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템퍼처가 있으면 템퍼처 정해져 있는 거야. 그렇지? 내가 보기에는 얘가 10도고 내가 보기에는 얘가 20도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제로 더모다이내믹스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템퍼처를 개념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논리적인 컨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좀 더 프랙티컬한 거. 여러분 다 아는 거 아니야?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거, 우리 쓰는 거, 셀시어스죠? 셀시어스 템퍼처. 셀시어스를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일기압에서, 일기압. 이것도 사실은 이 온도, 끓는 점, 녹는 점 이것도 온도, 프레셔에 따라 다른데, 일기압에서 물이 어는 거 0도라고 하고, 그리고 일기압에서 물이 끓는 거 100도라고 하고, 오늘 100개로 나눈 거예요. 그게 이제, 셀시어스야. 파렌하이트라는 것도 있죠. 파렌하이트. 이제 영미권에서 많이 쓰는 거. 파렌하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셀시어스하고 이런 관계에 있다는 거. 자, 다음에 켈빈 템퍼처라는 것도 있어요. 켈빈 템퍼처는 이제 절대 온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절대 온도가 뭐냐면은 사실은 켈빈 템퍼처 절대 온도 0이면 그러면은 everybody freeze 된 그런 상태를 이제 절대 온도라고 그래요. 키네틱 에너지가 없는 상태죠. 그래서 셀시어스에다가 273을 더한 거예요. 간단해. 그러니까는 템퍼처 스케일은 똑같죠. 셀시어스 템퍼처 스케일이나 켈빈 템퍼처 스케일이나 1도의 크기는 똑같아. 단지 이제 시작점이 다른 거지. 영하 273도 셀시어스가 켈빈으로 보면 이제 제로예요. 뭐 정확하게는 이게 273.15 뭐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건 필요 없고 그냥 273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리고 경험적으로 보면 볼륨이라는 게 늘어나고 줄어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템퍼처를 재는 이제 디바이스를 얘기하는 거죠. 디바이스를 얘기하는 건데 어떤 리퀴드 머큐리 같은 게 있으면 이게 온도가 올라가면 이게 쭉 하고 늘어나고 온도가 낮으면 쭉 하고 줄어든단 말이야. 사실 여러분들 갖고 있는 물 같은 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늘어져 온도가 올라가면 팽창하는 거 다 알잖아.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가지고 온도를 좀 잴 수 없을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근데 볼륨 물 보면은 뭐 늘어나긴 늘어나고 줄어들긴 줄어들 텐데 그게 이제 눈에 확 하고 띄게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이걸 관을 아주 얇게 한 거지, 얇게. 그래가지고 이 볼륨이 조금만 변해도 이 높이가 좀 많이 변하도록 그냥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준 거예요. Changes in temperature causes the liquid volume to change. The small change in volume causes a big change in length in the tube. Diameter is very small. diameter 조금 해가지고 왔다 갔다 움직이게 한다는 거고. 그럼 스케일 이렇게 만든 거라 이거지. 그래서 얼음에다가 넣었어. 얼음에 넣어가지고 얼음이 살짝 녹을까 말까 하는 겉대의 길이를 이제 여기라고 L0라고 쳐. 그 다음에 물을 끓여. 물이 이제 끓을까 말까 하는 물이 막 끓어가는 그 온도 길이를 이제 이거라고 하자고. 그러면 그거를 100등분으로 나누면 되는 거지. 그럼 지금 현재 이 길이가 이만큼이다. 온도가 얼마냐?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0, 100, 땡 길이 이 전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100도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냐? 그 레이쇼로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100도로 그렇게 한 거. 그러니까 이제 셀시어스 캘리브레이션이다 하고 보면 되겠어요. 한편 템퍼처가 올라갔더니 프레셔도 올라가더라. 이게 S로 할 때 좀 더 자세히 할 건데 이것도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얘기죠. 템퍼처가 올라가. 그러면 안에 있는 몰리큘들이 막 지멋대로 막 움직이는 힘들이 강해져. 그러면 애들이 막 부닥치는 셈이 세져. 그러면은 프레셔가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프레셔를 바깥에서 우리가 잴 수 있으면 프레셔를 잴 수가 있으면 그거 가지고 템퍼처를 역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래서 프레셔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포스를 에리어로 나눈 거. 뉴턴 퍼 미터 제곱이라고 합니다. 이걸 사실은 파스칼이라고도 하는데 요거는 가스 할 때 다시 얘기할 거예요. Change in temperature causes the pressure of the gas to change 이렇게 돼 있어서 그거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한번 실험을 해봤다 이거야. 가스들이 있고 그래서 내가 온도를 이제 막 변하게 하는 거지. 막 변하게 한 다음에 프레셔를 재봤다 이거지. 그럼 이제 얘네들이 이렇게 변하더라고. 거의 이제 리니어하게 변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온도가 내려가는데 가스 여러분 알잖아. 뭘 솔리드, 리퀴드, 가스인데 가스가 뭐 항상 가스야? 온도가 너무너무 내려가면 가스가 리퀴드로 바뀐단 말이야. 컨덴세이션을 하게 되죠. 컨덴세이션 하니까 더 이상 이제 실험할 수가 없는 거지. 이 정도까지밖에 안 가는 거지. 어떤 거는 온도 뭐 가스 3 같은 경우에 이 정도에서 벌써 그냥 리퀴드가 돼 버리는 거고. 가스 2는 많이 가는데 이 정도에서 리퀴드가 되고 가스 1이 이 정도에서 리퀴드가 돼. 그러니까 더 이상 갈 수가 없는데 실험 여기까지밖에 못 하는 거죠. 하지만 그거를 익스트라폴레이션이라는 걸 하면 이 가던 길 그대로 쭉 하고 가봤더니 한 점에서 만나더라 이거 아니야. 이게 템퍼처가 제로가 돼요. 이게 프레셔가 제로가 되는 거고 거기가 템퍼처가 마이너스 273도다 셀시어스로 거기를 켈빈 템퍼처 제로로 잡은 거예요. 그럼 이제 앱솔루트 템퍼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linear relationship between temperature, pressure, 그 다음에 all gases extrapolate란 말은 이제 여기서 끝났는데 이제 그대로 이제 쭉 하고 우리 실험은 여기서 끝났어요. 하지만 쭉 내려 끝났는데 그 실험하는 트렌드 그대로 쭉 하고 가본 거, 그걸 이제 extrapolation이라고 그래요. zero pressure at the same temperature 이 정도에서 0K라 이거죠. 그래서 아토믹 모션이 없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게 이제 켈빈 템퍼처보다 셀시어스 템퍼처보다 뭐 파렌하이트보다 파렌하이트는 잘 안 나오는데 켈빈 템퍼처하고 셀시어스는 잘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켈빈 템퍼처가 이렇게 디파인 되는구나 생각할 수 있겠고. 자, 템퍼처라는 거 보면은 마이크로스코픽 뷰 이것도 여러 번 얘기한 건데 이게 보면은 얘네들이 막 움직이는 거야. 템퍼처가 높으면 얘네들이 심하게 움직여. 그리고 템퍼처라는 건 얘네들이 갖고 있는 키네틱 에너지랑 관련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어요. 에버리지 키네틱 에너지. 얘네들이 갖고 있는 에버리지 키네틱 에너지. 얘네들이 그러면 템퍼처가 얼마라고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다 똑같이 움직이는 건 아니란 말이야. 다 똑같은 키네틱 에너지를 가진 건 아니에요. 빠른 애도 있고 느린 애도 있어. 걔네들의 에버리지 키네틱 에너지 그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템퍼처로 디파인할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은 이렇게 연결이 된다. 요거 아직은 이게 뜬금없이 우리가 왜 나왔는지 몰라요. 일단 주어졌어요. 일단 주어졌고 주어진 거를 그냥 보고 여러분 일단은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에버리지 키네틱 에너지고 이게 템퍼처, 켈빈 템퍼처여야 돼. 켈빈 템퍼처 그리고 KB라는 거는 볼츠만 콘스탄트라는 콘스탄트예요. 뭐 이렇게 생겼는데 안 외워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뭐 필요하면 주어지겠지 뭐.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건 이제 모나토믹 가스 몰리큘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나토믹이니까 2분의 3이에요. 만약에 다이애토믹이다 그러면 2분의 5고 뭐 그래. 앞에는 숫자도 달라져요. 이것도 나중에 볼 텐데 어찌되었건 간에 여기 있는 숫자 같은 거 외우라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키네틱 에버리지 키네틱 에너지 얘네들이 갖고 있는 에버리지 키네틱 에너지가 템퍼처다. 즉 템퍼처가 올라간다. 그럼 에버리지 키네틱 에너지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문제. Which of the following will occur if the average speed of the gas molecule in a closed rigid container increased? 에버리지 스피드가 올라가. 오케이. 자, 그럼 어떻게 되지? 에버리지 키네틱 에너지 올라가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덴시티가 올라가? 그렇지 않잖아. 컨테이너가 정해져 있고 가스 몰리큘 정해져 있으면 덴시티가 변하는 건 아니죠. 빨리 움직이건 늦게 움직이건 간에 덴시티 자체가 변하는 건 아닐 테고 그게 양이 변하는 건 아닐 테니까. 하지만 어떻게 돼요? 프레셔가 올라가네. 얘들이 세게 부닥칠 거 아니야. 꽝꽝 세게 부닥치죠. 프레셔가 올라간다 하고 볼 수 있는 거죠. 답은 10번이라고 봐야겠네요. 자, which of the following could not be used to indicate the temperature change? 이제 temperature change랑 관련이 없는 게 뭐냐 이거지. metal rod의 color?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우리 배운 건 아닌데 상식적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온도에 따라 막 색깔 변하는 거 알죠? 불 질렀을 때 어떤 거 막 빨개졌다가 그 메탈 달궜을 때, 쇠를 달궜을 때 빨개졌다가 진짜 뜨겁게 막 하얗게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는 이거 관련이 있겠구나 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이거죠. 프레셔랑도 관련이 있는 거지. 그다음에 electrical resistance 이건 뭐냐면은 전기 여러분 역시 상식적으로 전기가 흐른다는 게 뭐예요? 전자가 지나가는 건데 얘가 온도가 높아지면은 방해를 많이 받아요. 방해를 많이 받는다. 전자의 숫자가 정해져 있다고 칠 때 온도가 높아지면 여기 있는 뭐 온도가 그냥 빈 통을 휙 지나가는 게 아니거든. 여기 있는 아톰들이 있을 텐데 그 아톰들이 막 바이브레이션 심하게 하는 거니까 지나가는 전자가 어떻게 보면 골키퍼가 꿀 안 먹으려고 막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이제 전기 전도도가 올라가죠. 전기 저항이 올라가죠. 저항이 올라가서 이런 것들이 관련이 있는 거고. 자, 매스 이건 상관이 없는 거지. 갖고 온 매스가 아니 온도가 올라가거나 말거나 뭐 매스가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뜨거운 데 갔다고 여러분들이 살이 빠져? 아니잖아. 내 체중은 그대로지. 뜨거웠거나 차갑건 간에 올라가면 땀 빼고 그러면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물질 그 자체는 온도와 상관없이 그대로인 거죠. 답은 이제 D번이겠네. 온도랑 상관없는 거. 자, atomic mass number of the helium is 4. 약간 이제 이거죠. 이제 헬륨이라는데 이게 4이 atomic mass number예요. while neon은 20. 그러니까 mass가 20배야. 매스가 20배라는 얘기죠. 니온 이렇게 있는데 10번인데 그러니까 매스랑 똑같은 몰리큘 하나 있다고 칠 때 얘가 덩치가 커요. 매스가 20배라는 거지. 1대 5죠. 템퍼처가 똑같다. 그럼 뭐가 똑같은 거야?
kinetic 에너지가 같은 거 아니야, 그렇지? average kinetic이랑 똑같은 거죠. average kinetic 에너지가 뭐 same temperature 그렇다면은 the ratio of the average speed of the helium. 그러니까 kinetic 에너지 temperature 똑같으면은 kinetic 에너지 같은 거지. kinetic 에너지가 뭔데? 2분의 1 mv 제곱이잖아요. 이게 같은 거야. 근데 mass가 5배야. mass가 5배면 스피드는 루트 5분의 1로 줄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이게 같아야 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니온의 스피드 어디 보자. 물어보는 게 뭐예요? The ratio of the average speed of helium gas. 힐륨이 루트 5배니까 올라가는 거죠. 얘가 힐륨. 그러니까 얘는 힐륨이 지금 매스가 5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V 제곱이 5배가 돼야 돼. M이 5분의 1이니까 V 제곱이 5배. 그러니까 V라는 거는 루트 5배가 되는 거죠. 루트 5배. 답이 B번이 되겠어요. 자, 레드 블렛. 뭐 나부로 된 총탄이 fired into iron plate. 아이언 플레이트에 빵 맞았단 말이야. Where it deformed and stopped. 그러니까는 얘가 원래 갖고 있던 무지무지하게 큰 뭐 총알이니까 얼마나 키네틱 에너지가 크겠어. 키네틱 에너지로 부닥쳤던 거죠. 자, temperature of the lead increased by amount of 델타 T만큼. 꽝 부닥치고 키네틱 에너지가 있었을 때 키네틱 에너지가 퍽 하고 없어진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열 에너지로 바뀌었겠죠. 히드 바뀌었어요. 뭐 lead bullet having twice the mass but the same speed of the impact. 자, 스피드는 똑같고 매스 똑같더라. 자, 그러면 what would be the best estimate of the temperature increase 그랬는데, 자, 이거는 약간 좀 트릭 문제죠. 얘가 어떤 속도를 갖고 있는데, 뭐 같은 속도겠죠. 같은 속도인데 조그마한 애가 있었고 와서 빵 부닥쳤단 말이야. 부닥쳐가지고 이 플레이트 부닥친 애, 맞은 애, 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내가 이제 키네틱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갖고 있었죠. 이게 아톰들의 키네틱 에너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전체 키네틱 에너지예요. 움직이는 키네틱 갖고 있었는데 빵 부닥고 스톱을 해버렸잖아. 스톱을 해버려서 키네틱 에너지가 이제 열로 바뀌었을 거 아니야. 내가 열을 받았겠죠. 온도 올라갔을 거 아니냐고. 그렇지? 그런데 얘가 같은 속도로 움직인다면 몰리큘 하나하나의 에버리지 키네틱 에너지는 같을 거 아니야. 매스가 2배니까 덩치가 2배는 맞지. 덩치가 2배가 된 건 맞아요. 하지만 에버리지 키네틱 에너지는 같을 거 아니냐고. 그 에버리지 키네틱 딱 맞아야 되고 몰리큘 하나하나의 에버리지 키네틱 에너지가 전부 히트로 바뀌었을 텐데 그 에버리지 키네틱 에너지 마찬가지 아니겠냐 이거지. 그러면은 작은 애가 온도 델타 T만큼 올라갔으면 큰 애도 온도 델타 T만큼 움직이는 건 마찬가지야. 물론 큰 애가 자체가 에너지 많지만 2배니까 몰리큘의 개수도 2배일 거 아니야. 아톰의 개수도.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뭐 어차피 에버리지로 나눠가는 건 마찬가지 아니겠냐 이거지. 그렇죠? 결국은 에버리지 키네틱 에너지가 템퍼처 체인지다. 이걸 알고 있느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답은 B번이 되겠습니다. 자, two blocks of steel. The first of mass 1kg 그리고 second of mass 2kg in thermal equilibrium이다. thermal equilibrium. 하나는 조그맣고 하나는 커. thermal equilibrium이다. 그럼 어떻게 되죠? 온도 같은 거야, 그냥 온도 같은 거. 그렇지? 온도 같아. 그래서 mass 2kg that has a temperature 400이다. 그러면은 다른 거는 뭐야 이거? 두 개가 전부 400kg 이거겠지, 그렇지? 1kg mass 2kg 그리고 thermal equilibrium with the third mass aluminium mass 2kg. 근데 어쨌거나 스틸이 됐건 뭐가 됐건 괜히 헷갈리게 하려고 물질을 다르게 쓴 거야. 다르게 얘기한 거야. 하지만 thermal equilibrium이라는 게 뭐냐? 템퍼처가 다 똑같으면 되는 거지. 얘가 400이면 뭐 다들 400이어야지 뭐. 그렇지? 답은 C번이 되는 거예요. 뭐 다르고 무슨 사이즈가 다르고 2kg이고 1kg 다 필요 없어요. thermal equilibrium, temperature 똑같다. 다른 거 필요 없어. thermal equilibrium은 temperature 똑같다. C번의 답입니다. 자, 200g sample of copper is submerged in the 100g of water until both copper and water are the same temperature. 그랬죠. 뭐 다르더라도 thermal equilibrium 오래 있었으면은 이렇게 온도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열이 좀 전달이 돼가지고 얘네 둘이 이제 온도 같은 데까지 가겠죠. 이처럼 following statement would be true. The molecule of the water and copper would have the equal average speed. 아니야. equal average kinetic 에너지지. 덩치가 다르니까 스피드는 다를 수 있죠. 키네틱 에너지가 같은 거지. The molecule of the water and copper would have the equal average momentum. 키네틱 에너지가 같다고 모멘텀 같은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메케닉스 배웠죠? 요게 이제 키네틱 에너지인데 모멘텀이라는 거는 뭐야 이거? 모멘텀이라는 거는 2m분의 이거 모멘텀 제곱이 요게 키네틱 에너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 모멘텀이라는 거는 스퀘어 루트 2m k 이렇게 되는 거고 키네틱 에너지 같으면 매스가 큰 놈이 모멘텀이 또 큰 거지. 그러니까는 모멘텀이 똑같다고 볼 수 없는 거죠. 답은 이거네. 10번. The molecule of water and copper would have the equal average kinetic energy. 그게 결국은 템퍼처가 똑같다는 얘기다. 하고 알아달라. 이런 얘기예요. 뭐 twice the average 뭐 이런 건 다 아니고.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하면은 자, thermal energy라는 거. Energy of the system due to motion of atoms and molecule, a form of energy, the state variable. 에너지라는 것도 이제 state variable이고 열 에너지라는 거. 자, system의 thermal energy continues to exist even if the system is isolated and non-interacting thermally with its environment. 자, 이렇게 되면 뭐가 없어요? heat은 없어.
어떤 물질 가만히 있어. 이렇게 있어. 그 안에 누구랑 접촉 없어. 그러면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 접촉이 있거나 말거나. 하지만 heat은 없어요. heat은 누구랑 접촉이 있어야 돼. 그래서 temperature gradient가 있어야 돼. 그래야 흘러가는 거. 그게 heat이에요. 인터널 에너지라는 거는 더멀 에너지뿐만 아니라 열 에너지뿐만 아니라 다른 에너지도 다 합한 거라는 거죠. 뭐 모션에 바이브레이션하고 막 이렇게 되는 게 더멀 에너지고 그거 말고 갖고 있는 다른 에너지들도 있을 거란 말이야. 정기적인 에너지 같은 게 대표적인 케이스죠. 어떤 차지가 있다. 그럼 걔네들끼리 서로 간에 쿨론 폴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그런 것들 정기적인 뭐 포텐셜 에너지도 있을 거야. 뭐 그런 거 다 합한 거야. 하여튼 모두 다 합한 거죠. 더멀 에너지든 인터널 에너지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렇게 더멀 에너지가 인터널 에너지에 포함되는 거야. 이것도 물론 에너지니까 state variable이고 상태를 나타내는 거고 total random kinetic energy of the particle of the substance plus the total interparticular potential energy 다 합한 거. 그래서 all of its various type of microscopic energy contained within the system. 뭐 chemical energy니 뭐니 뭐 다 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thermal energy는 internal energy에 포함되는 거다. 보통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지금 여기 우리가 하는 역학에서는 thermal energy나 internal energy나 그놈이다고 생각하기도 한단 말이지. 뭐 전기적인 어떤 포텐셜이라든가 다른 어떤 케미컬 포텐셜이라든가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이런 이제 우리 어떤 파티클들이 있고 걔네들이 막 움직이고 그럼 걔네들이 thermal energy인데 그게 결국 얘네들 전체 internal energy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야. 얘네 둘 사이에 어떤 정기적인 간섭이 있다거나 이렇게 있으면 그런 포텐셜 에너지까지 포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멀 에너지와 인터널 에너지가 달라요. 하지만 그런 게 없으면 인디펜던트한 파티클을 N개를 모아놨다. 그럼 이 토탈 에너지가 뭐냐? 얘네들이 막 움직이는 키네틱 에너지 합한 게 토탈 에너지다. 아니 그러면은 더멀 에너지나 인터널 에너지나 사실은 똑같다는 거야. 그게 아니 일반적으로 인터널 에너지가 더멀 에너지를 포함하는 컨셉인데 이 더모다이내믹스 우리가 이제 아주 단순화시켜 가지고 뭐 게스 띠오리나 이런 거 할 때 그때는 인터널 에너지 더멀 에너지나 그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히트라는 거는 템퍼레처 차이가 있으면 그러면 두 개의 물건이 있고 그렇게 되면은 에너지가 흘러가는 거. Energy transferred between the system and the environment as they interact. Not a particular form of energy. Not a state variable. 이거는 path variable이지 state variable이 아니다. 뭐 그런 얘기예요. 자, heat is thermal interaction. The energy transferred between the system and the environment as a consequence of temperature difference between them. 사실 똑같은 얘기 여러 번 되풀이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멀티플 초이스 문제 잘 나와서 그래요. 멀티플 초이스 문제 뭐 같은 컨셉을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고 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비슷한 같은 컨셉인데 뭐 얘기를 표현 방법을 좀 다르게 하는 것들 여러분들한테 자꾸 소개를 하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말을 약간 중언부언하고 있는 거예요. Heat requires no microscopic motion of the system. 그러니까 뭐가 움직여야 되는 건 아니야. 붙어 있기만 하면 돼. 프레셔 같은 게 프레셔가 다르다. 그럼 웍이라는 건 뭐야? 웍이라는 건 마크로스코픽 움직임이 있어야 돼. 웍이라는 건 볼스코픽 디스턴스 아니야. 실제로 뭐 움직여야 돼. 눈에 보여야 돼요. 근데 더멀 이 컨택, 이 hit이라는 거는 가만히 있어도 지들끼리 막 전달이 되는 거죠. Hot object collide with the slow molecule and the coolest object. 얘네들 hit이라는 게 뭐 키네틱 에너지 왔다 갔다 하고 더멀 에너지 차이라고 그랬으니까 더멀 에너지 정도의 차이, 에버리지 키네틱 에너지의 차이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는 빨리빨리 움직이는 애가 있고 느리게 움직이는 애가 있으면 여기에 뭐 어떤 바운더리가 있겠지만 꽝꽝꽝 부닥치면 빠르게 움직이는 애는 약간 에너지를 잃을 테고 느리게 움직이는 에너지를 얻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기로 열이 움직여간 그런 셈이 되는 거죠. thermal interaction이라고 하는 거고 heat is not a property of the system. Heat is the amount of energy that moves between the system and the environment during a thermal interaction. 그렇기 때문에 heat이라는 건 state가 아니기 때문에 델타 Q라고 쓰는 경우는 없어요. 그냥 Q라고 쓰면 돼. 이거 자체가 이제 변화 양이가 되는 거예요. 델타 Q라고 안 그래요. 그냥 Q라고 한단 말이지. 자, 문제. If the two objects are in thermal equilibrium with each other, 뭐가 똑같아? 뭐가 똑같아요? temperature가 똑같은 거죠. They cannot be at different temperature. 그렇죠? temperature 같으면 thermal equilibrium이 아니야. 답은 D번이 되겠습니다. 자, balloon is filled with cold air and placed in a warm room. It's not in thermodynamic equilibrium. 템퍼처 같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프레셔도 같아야 되고 프레셔도 같아야 되고 서로 간에 볼륨은 다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볼륨도 같아야 되겠네 이제 보니까 어떤 state variable이 다 같은 거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하고 팽창하다가 어떻게 돼? 팽창을 멈춰야 될 거 아니야. 템퍼처는 같아졌지만 여전히 팽창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은 thermal equilibrium 될지 모르겠지만 thermodynamic equilibrium 아닌 거란 말이야. 그래서 it stopped expanding. 답은 C번이 맞겠네요. 자, two different objects are in thermal contact with one another. The objects are at different temperature. The temperature of the two objects determine 뭘 결정하는 거야? 열 지나가는 거지 뭐. The process by which the thermal energy transferred. Heat capacity, the direction of transfer of thermal between the object. Okay, direction of transfer of thermal energy between the object. 그 다음에 the amount of internal energy is equal. 답은 C번이네요. 어디서 어디로 가느냐 하는 거죠.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thermal 에너지가 전달되느냐, 예를 들면 컨덕션이냐, 컨벡션이냐, 레디에이션이냐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토픽인데 그거는 템퍼처 자체랑 관련 있는 게 아니고 얘네들의 어떤 다른 현상, 다른 어떤 그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얘네들의 특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야? 오늘 하여튼 그 레슨하면서 중요한 건 뭐냐? temperature, heat, 뭐 thermal energy, 자 이런 컨셉에 대해서만 좀 익숙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